인사팀장님이 회의실로 부르시더라고요. 면허도 없는 지게차 운전까지 해야 한다고 채용 절차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의 위반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교육, 자격증 이런 것이 없어서 어렵다. 채용 자체를 다시 고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채용 취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천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십 10개월 동안 취업을 준비한 끝에 제조업회사에 최종 합격한 직장인입니다. 출근한 지 이틀째 되는 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면접 때 조율한 연봉보다 낮은 금액을 말하더라고요. 저는 이의를 제기했고 결국 제가 원하는 연봉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사무직으로 입사를 한 저에게 현장관리 업무도 같이 해야 한다며 인수인계를 해주는 겁니다. 심지어 자격증도 없는 지게차 운전까지 하라면서요. 채용 공고엔 없었던 이야기를 하는 이 회사, 저는 이 업무를 계속 해야 하는 걸까요? 네, 안녕하세요. 장정환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렵게 취업에 성공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꽤 오랫동안 준비해서 이 회사를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채용 공고에 거래처 관리나 계약 관리, 전반적인 총무 업무라는 것을 보고 입사 지원을 하게 되었고 면접 때에도 총무팀에서 일한 경력을 이야기했지 제가 현장 업무는 이야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사무직으로 알고 왔는데 현장 일도 같이 겸해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먼저 입사하시고 나서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하셨나요? 근로계약서는 입사하고 이틀 차에 계약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근데 문제가 있는 게 근로계약서 작성은 입사한 날 업무를 개시하기 직전에 작성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증빙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입사한 후에 일주일이나 한 달 뒤에 근로자를 좀 두고 보고 근로계약서를 쓰겠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1일자에 입사를 했는데 10일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왕왕 있는데요. 이 경우 이제 근로자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오히려 더 꼼꼼하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주어야 하고요. 근로자도 자신의 근로조건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확인하시고 계약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채용 공고에 연봉 상한 하한에 대한 정보가 있었어요. 하한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적어서 면접 볼 때 희망 연봉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채용이 결정되었을 때 저는 당연히 제가 말한 연봉이 받아들여진 줄 알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하한가로 적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사실은 채용 공고와 다르게 미달되는 임금으로 계약을 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채용 공고상의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라면은 그 부분 자체는 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져요. 판단님께서는 회사 측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연봉 부분을 좀 제대로 협상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떠신가요? 제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었는데 어느 정도 타협 가능한 선에서 합의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시기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매우 중요한데요. 근로기준법 제17조를 보면은 근로시간, 임금, 휴일, 휴가 그 밖에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근로조건에는 근무장소와 업무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임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데 판단님처럼 확인하고 협의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연봉 이야기를 해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결국 채용 공고상에 없었던 업무 지시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입사한 후 얼마 만에 그런 업무 지시가 있었던 건가요? 근로계약서를 쓴 다음 날이니까 3일 차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인가요? 현장직 업무라는 것이? 그날 출근한 지 얼마 안 돼서 인사팀장님이 저를 회의실로 부르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쪽에 재고팀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본 업무는 사무직이지만 자재팀 인력이 부족하니 상하차 업무를 같이 해야 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상하차를 하게 되면 무거운 물건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면허도 없는 지게차 운전까지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채용 공정화에 관한 법률, 우리가 줄여서 보통 채용 절차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의 위반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채용 절차법 제4조 3항을 보면 부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광고에서 제시한 근로 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이를 위반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가토료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직이라는 부분은 근로계약서에 없는 것이 맞는 거죠? 전혀 없습니다. 회사에서 현장직을 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하셨나요? 저는 채용 공고에 사무직이라 명시되어 있었고 현장직에 대한 경험도 없다. 무엇보다 지게차 같은 중장비를 다룰 수 있는 교육, 자격증 이런 것이 없어서 어렵다라고 얘기했더니 채용 자체를 다시 고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채용을 취소하겠다는 말을 했다고요? 함께 일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며 채용을 다시 고민해보는 듯 했습니다. 그건 안 되죠.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민원마당 신고센터나 관할 지방관서를 통해서 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신고 후에는 관할 노동청에서 판단님과 사업주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조사 후에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판단되어지면 사업주는 시정지시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지금 채용 취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판단님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했고 지금 근무하고 계시기 때문에 채용 취소가 아니라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역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요. 부당해고로 판정이 나게 되면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회사가 근로자를 다른 부서로 옮기거나 일을 바꾸거나 하는 과정도 협의 없이는 진행 못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아요. 근로계약서상에 근무 장소가 특별히 한정되어 있거나 업무 내용이 적혀 있을 때는 동의까지 얻어야 하고요. 판단님처럼 업무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고려해서 사전에 근로자와 성실히 협의를 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속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현장직까지 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그 경우는 부당 전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인사 명령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 전직이라고 판정이 나게 되면 회사에서는 이 인사 명령을 취소해야 되고요.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시에는 2천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 자재팀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가요? 직원들에게 물어보니 항상 인력이 부족해서 급할 때는 아르바이트생을 뽑는다고 들었어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상하처무를 같이 해야 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자격증도 없이 지게차 운전을 하는 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기서 잠깐! 자격증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면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에 해당되고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자격증 없이 지게차를 운전한 근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소지가 있습니다. 벌금, 징역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근로자의 생명과 산업 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니만큼 근로자도 사업주도 그냥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판단인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지게차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발급에 대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복지센터에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막막했었는데 궁금증이 해소되니까 마음이 좀 놓이네요. 아무쪼록 회사 측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상담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입니다. 아무쪼록 회사랑 잘 조율하셔서 오랫동안 회사를 잘 다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주분들이 채용을 진행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3가지가 있는데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채용절차법 준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이 3가지 모두를 지켜서 구직자와 구인자 모두 웃을 수 있는 공정한 채용 문화가 자리 잡길 바랍니다.